발제 노현시에서 발제를 하라고 제가 김정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몇 분 발제하는지 제가 기도 마무리 기도까지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오라 그래서 왔는데 아침에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원래 좀 샤이한 스타일이라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등 떠밀려서 일단 나왔는데 열심히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제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준비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거래를 하게 있어서 우리가 계산서를 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기업에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거의 한 50%의 비중은 이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결제 시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찰을 주고받고 계좌이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업 간 기업에서는 어음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죠.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인도 카드 결제를 통해서 법인들 법인 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정기 결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인과 하고 있고, 특히 그 B2C 이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비즈니스와 맞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필수적인 요소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 확산, 그다음에 고객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 앞에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니 공정한 줄 그가 기뻐하시나는, 공정하고 신뢰 있는 결제 시스템 운영의 핵심 가치인 정직과 공정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결제 시장 같은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충성하고 큰 것 충성하는 것은 결제를 통한 정산의 투명한 회계, 투명한 정산, 정확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영향력 있는 경영을 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의 함께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경영자의 건전한 자세를 우리가 아우른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제의 목적과 토론은 기업 운영의 필수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출 확대, 고객 편의성, 운영 효율성의 측면에서 결제 시스템의 전략적 역할을 살펴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롯데리아 같은 데 가셔서 뭘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사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사람이 캐시어에서 카드도 받고 돈도 받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어떻게 되죠? 키오스크로 하시죠? 키오스크 다 사용 잘 하십니까? 사용 잘 하시죠? 예.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캐시어가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키오스크가 한 대가 캐시어 1.5명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그 처리 속도 같은 거는 캐시어가 훨씬 빨라요. 근데 캐시어는 24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는 24시간 스스로 알아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한 대를 도입할 때 인건비 1.5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얘기하는데 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키오스크 한 대 가격은 보통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인건비로 따지게 되면 24시간 근무할 경우에 약간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간 수당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달 1년으로 치게 되면 6천만 원이 넘겠죠. 6천만 원 돼야 되겠죠. 300만 원에 6천만 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직접 경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으로 따진다면은
그 하나의 매장에서 만약 캐셔가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야간까지 하면 3명분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한 2억 정도 인건비, 실제 직접 경비 2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키노트를 갖다 놓은 거랑 안 갖다 놓고 캐셔가 쓰는 거랑 그런 차이 정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통 15%에서 20% 정도니까 300만 원에 20% 치면 6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360만 원과 2억 큰 차이가 되겠죠. 그 매장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순수익이 2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롯데리아 매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사례를 들 텐데 그런 부분처럼 단순하게 결제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결제를 하는 카드가 신용카드만 긁어낸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걸 도입했을 때 굉장히 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의 가치 실현인 것은 크게 7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수립화되고 기업 문화의 계속의 인재 육성,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경영 강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소통 강화, 지속가능한 혁신과 기술 투자,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통합 추구 이런 7가지를 우리가 기업의 가치 실현하는 것인데 이 7가지의 실제로 기본이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기업에 얼마나 자금이 원활하게 흐름이 들어가고 인건비를 줄이고 하는 이런 사실 돈의 흐름이 사실 기업의 경영 가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 실현에.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가치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막 하지만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이윤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흐름을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처와 원활한 관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거래처에 신뢰를 쌓고 이것을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결제 시스템을 크게 생각한다면은 경제 주체의 쌍방향의 채권과 채무를 처리 위한 절반 계약과 운영 시설을 총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은 고객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 때 금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해주는 시스템, 좀 소규모로 줄여서 그것을 결제 시스템을 얘기할 수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는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프라인은 실제 만나서 대면으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오프라인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어떤 것이 좋아지냐면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두 번째 운영의 효율성이 있고 세 번째는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롯데리아 얘기처럼 매출이 엄청나게 매출 증대도 증대지만 그 안에서 운영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서 수익이 엄청나게 증대가 될 수 있겠죠. 고객의 입장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처음 쓸 때는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꽤 되니까 사용하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젊은 애들은 그런 키오스크가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을 결제 시장 도입하는 데는 실제 타겟 대상층이 어떤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고객 맞는 결제 시장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벤. 예전에 신용카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식당에서 딱 들어왔을 때 단말기 하는 게 긁었어요. 그것이 벤입니다. 벤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사가 식당이라는 이런 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카드 가맹점 10,000군데, 20,000군데, 지금 한 200만 군데 이상으로 하는데 그 카드사들이 다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카드 가맹점 흡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나라는 9개의 카드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자, BC라든지 신한카드라든지 현대카드라든지 해서 모두 9개의 이 카드사를 갖고 있는데 이 9개의 카드사가 그러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카드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대신에 가맹점을 모집해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줄게. 해서 만드는 게 벤사입니다. 예전에 신용카드 단말기는 그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쓰는 그런 신용카드 단말기였어요.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때는 전화망을 이용해서 썼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라인을 태워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밸류 에이드 네트워크,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해가지고선 벨이라는 게 밸류 에이드 네트워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상승하는 업체다 했기 때문에 벤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장에 발생이 됐어요. 이 벤 단말기를 누르려면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그 위치에다만 단말기를 놓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말기. 근데 인터넷 시장에 나와서 가상공간이 나왔네요. 거기다 쇼핑몰이 나왔어. 이건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벤 단말기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우리 가상공간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고 거래를 살 수 있게 해줘. 그래? 그러면 가상공간을 어떻게 할까? 그럼 가상공간에 쇼핑몰들끼리 모여서 결제를 대행하면서 카드사에 결제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자. 그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결제 대행 업체, PG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좁아지면서 크로스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벤사와 PG사가 영역이 겹쳐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PG사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벤사는 카드사는 비과세예요. 즉 벤사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막 해도 그 가맹점이 벤단말을 갖다 놓으면은 매입자를 받지 못해요. 계산서가 없어. 근데 PG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쓰게 되면은 수수료만큼 받은 만큼 계산서를 끊어줘. 매입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3%가 됐건 PG사는 3% 받는데 벤사는 2% 받는다. 1% 차이가 벤사 유리한 게 아니라. 근데 벤사 2%에 대해서는 매입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 보게 되면은 2%에 대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못 맞추니까 나중에 소득세 22% 나가는 거예요. 그게 0.5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벤사와 PG사의 수수료 차이가 0.5 미만이라면 수수료가 회계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벤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카드사별로 매일매일 돈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요. 카드사별로. 어떤 데는 그리고 또 3일 만에 들어오고, 어떤 카드는 한 5일 만에 들어오고, 어떤 카드는 7일 만에 들어오고, 카드사별로 들어오는 돈의 주기도 틀려요. 그런데 PG사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기프랑 3일 계약해서 3일비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넣어줄게. 거기다 정산 페이지도 제조를 해줘. 그러니까 예전에 벤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누락이 됐어, 거래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맹점에서. 가맹에서 평균적으로 한 0.2% 정도의 매출이 누락이 발생해요. 배비거래를 하게 되면. 그건 근데 가맹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개한개 모든 거래를 내가 오늘 1000건의 거래가 발생된 업체가 1000건이 일일이 다 그 대절해가지고 합산이 다 돼서 그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말기 쓰는 단말기에 항상 나오는 거 이유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PG사는 그러한 모든 거래들을 카드사 정산이나 맞춰가지고 그 정산을 확인시켜주는 페이지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측면에서 굉장히 PG사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PG사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카드 결제, 선불 카드 있고 간편 결제, 그리고 포스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가 있고 정기 결제, 정기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죠. 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SNS 결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계좌랑 일반 계좌 이체랑 뭐가 틀리냐면은 가상계좌를 쏴주는 PG사의 가상계좌 쪽으로 쏴주게 되면은 아까의 정상 페이지로 가상계좌 쭉 카드 매출처럼 들어온 것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 이체하게 되면은 담당 회계 여직원이 은행에 잔액 저희에 통해가지고 이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해서 입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야지 물건 보내준 이런 게 있는데 가상계좌는 그냥 오면은 알람 올리게 만들어놨는지 아니면 정상 페이지에 오늘 가상계좌 리스트로 딱 입금된 게 누구 이거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다 들어가지 않고 은행 거래를 내가 많이 한다든지 돈 거래가 많을 때 가상계좌 되게 유리해요. 무통장 입금 일반적인 계좌 입금은 똑같은 거고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우리나라에 지금 실질적 법으로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만 한 20가지 정도 되고 실제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콘도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400점 정도 상품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저희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30분인가요? 35분인가요? 30분? 30분까지 알겠습니다. 빨리 말을 좀 더 빨리 해야 될지 내용을 좀 빼야 될지 고민이 돼서 결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는 크게 5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B2B라고 해서 거래처에는 예전 같은 공장에서 어떤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쭉 있었고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우리가 사가는 도매상들이 있고 했을 경우에 계산서 발행하고 어음 발행하고 하죠. 우리 어업계도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힘든 것들이 어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이 3개월짜리다 아니 뭐 2달짜리다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또 현찰을 바꿔주지 않아요. 막 애원돼. 그래서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자원 할인하게 되면은 신용 등급에 따라가지고 할인율이 틀려요. 7%짜리 있고 3%짜리 있고 할인이 틀려. 기업이 다 마이너스야.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 추세냐면은 기업과 기업을 신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바우처를 이용한다든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 통해서 바우처를 이용하면은 바우처를 국가에 제출하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카드 결제 같은 것이 많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같은 경우 한도만 설정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만 운영되면 3일이면 3일 만에 현찰이 딱 꽂히는 거예요. 카드사가 돈을 주니까. 그 다음에 그 법인카드 결제했던 카드 소유주의 법인이 만약 없었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그 법인과의 문제였지 실제로 우리 회사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 이미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소송이 문제 그거 그 다음 문제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의 법인 간 거래도 변경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온라인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지역화폐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제하게 되면은 세금 세이브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고객 사용자의 입장에서 5%라는 10%를 할인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통하니까 그 사람들 세금 혜택이 꼭 5% 되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10%에서 15% 정도 혜택이 들어가요. 근데 그 온누리 상품권을 내가 받았어. 근데 그걸 받고 그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법인이 또 있어요. 법인 대 법인. 그러니까 지금 또 도매국이라든지 소상공인 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내가 만약 식당을 한다. 거기서 온누리 상품을 받았어.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그런 쇼핑몰에서 내가 우리 식당에서 기자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부자재를 산다든지 했을 때 그걸 사게 되면 20%의 세금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세금감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45%에서 50% 정도인데 연계연계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전체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효과가. 대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세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타겟 고객층은 정확히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회사 갖고 있는 ERP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돼가지고선 기술 연동성이 있는지 그리고 보안과 안전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선 결제 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쭉 한 5가지 정도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넷플릭스 처음에 고객을 유입했을 때 기존에는 결제 방식이 그냥 월 결제 끊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월 자동 결제했을 경우에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대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유료 구독자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유료 구독자가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서비스가 되버리니까 안정적으로 이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코스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사례는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대상 PG를 앞으로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 제가 말씀드렸는데 PG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수수료겠죠. 지금 이제 PG의 일반적인 뭐 카페이사에 내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처음에 스타트하는 금액이 수수료가 3.5% 정도 됩니다. 근데 기업의 매출 규모에 의해서 우리나라 여신협회에서 기업의 등급을 나눴어요. 5등급을 나눠집니다. 뭐냐면 영세 소상공인으로 영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수수료가
0.5에서 1% 미만입니다. 그리고 중소 1, 중소 2, 중소 3으로 매출 당일합니다. 영세까지 1년 매출이 3억 미만일 경우에 영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소 1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30억까지가 중소 1입니다. 그 밑에 중소 2가 있고 중소 3이 있겠죠. 그 매출 10억과 20억, 30억 해가지고 나눠지고 일반 등급은 30억 이상의 매출을 하게 되면 일반 등급입니다. 아까 얘기한 3.5%라는 것은 일반 등급에 하실 수수료입니다. 그걸 잘 모르고 카페사에서 당신들 계약 3.5%라 이러면은 덤핑이 쓰는 거죠. 우리 회사 등급이 뭔지를 알고 야 우리 회사 영세인데 왜 3.5%야? 우리 회사 1% 줘. 이런 계약이 가능한 거죠. 1%안 돼도 머리는 안 해. 딴 데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수수료가 내가 우리 회사의 등급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정산주의라는 건 이 PG사의 정산주의는 수수료가 이제 몇 명입니다. D 플러스 1일, D 플러스 3일, D 플러스 5일, 뭐 D 플러스 30일이 될 수 있고 예전에 팀원 UF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3개월짜리, 90일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거를 카드사는 D 플러스 3일날 일반적인 돈을 납습니다. PG사가 이 팀원 UF가 돈을 그거 3일 만에 받아가면 고객한테는 가맹점한테는 90일 만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87일 동안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걸 갖고 뭘 했냐. 자기네 자회사 합병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 돈을 유용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건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억이면은 매일 1억씩 만약 매출이 발생한다. 87일 동안에 1억씩 발생한 걸 내가 유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1억이 그 다음에 어차피 1억 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면 87억을 유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G사에 대해서 작년에 팀원 위협 사건 이후로 작년 8월때 법이 개정돼서 PG사는 최대 15일까지만 결제 주기를 가지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PG사 입장에서도 여행사 같은 경우 여행 상품을 팔았어. 여행 상품을 지금 해가지고서 12월 달 거를 싸게 해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팔았어. 그럼 고객이 결제를 했는데 여행사는 그 고객이 실제 여행 가는 건 12월 달이겠죠. 앞으로 6개월 뒤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고객들한테 돈을 카드 결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카드 발이 결제해가지고선 돈을 3일 만에 주게 되면은 그 주 여행을 날라버리면 고객은 PG사한테 야 너네를 통해서 결제했잖아. 돈 내놔. 해버리면 카드사나 PG사랑 같이 물려버리는 거예요. 여행사는 법이 파산시켜 날라버리고. 그러니까 고객이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돈을 줄게. 상품 고객保证을 확인했을 때 돈을 줄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관행 때문에 6개월, 1년까지도 PG사가 묶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G사가 꼭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악의관이니까 문제지.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제 대행사가 설립할 때는 그 결제 대행사가 어떤 결제, 우리 회사가 필요한 결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특히 해외 거래가 가능한 PG사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효과는 아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실질적으로 결제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결제 시스템을 정확하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운영적 효율적 측면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기업이 좀 커지게 되면은 딴 데서는 사람을 줄일 수 있지만 줄일 수 없는 파트가 회계 관리 파트예요. 이게 어느 순간 거래가 많아지면은 기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선 사람 쓰는 데만 한 명, 두 명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계좌만 쳐다보고 거기에 들어온 거 기장하고 이거 짓거리하고만 세무사가 집어넣으면 세무사 비용이라겠지만 세무사도 기장이 많아지게 되면 기장이 올라가고 뭐 작은 경우에 10만 원의 기장료를 하지만 기장 건수가 저희 같은 경우 기장 건수 많아지면 대행을 하게 되면 월 100만 원씩 기장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ERP에다 바로 적용을 시켜서 자동으로 나온다. 거래가 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화인데 이런 결제 시스템이 우리 ERP에다 접목이든지 하는 것들이 회사의 운영 효율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명 경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현금을 주고받는다든지 계좌이체라든지 하게 되면은 관리라든지 영업 파트에서 횡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은 지금은 어느냐면은 어떤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각 체인점별로 거래가 되는 게 내가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돼요. 이 패스트푸드라든지 저 가면 이제 이 가게 저 지점에서 돈을 누가 삥땅 쳤는지 이런 것들 그냥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삥땅 같은 거 못 쳐요. 결제 시에 도입하게 되면 그러한 운영의 효율성도 굉장히 가능해지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거꾸로 경영자 입장에서도 돈을 정확하게 쓰니까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30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토론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무리 Q&A로는 실제 각 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전략적 결제 수입을 적용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B2B 거래니까 기업과 기업의 거래여서 그냥 계산서 끊어주고 현금을 받고 어음 발행하고 이런 단순하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다 더 많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가치 실현 결제를 제외하고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마일리지 적립 같은 거 있어요. 마일리지 적립 같은 건데 이 마일리지를 우리가 기부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 실현,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 대리점이었는데 거기에는 결제 시스템을 본 사람 특히 자기네들 결제 시스템을 갖겠습니다. 대부분 다 요새도 보험 같은 경우에 현금 입금도 있지만 카드 결제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에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수료의 어떤 일방적인 퍼센테이지를 같이 우리가 좋은 아니면 고객한테 마일리지로 서비스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고객들한테는 자매결을 시켜가지고선 고객들이 보험료 결제할 때 그게 자동적으로 그 고객과 자매결을 맺혀가지고선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경영하고 계시는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같이 실현에 결제 이용하실 건지 그런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